네, 안녕하세요. 김한영입니다. 아이오닉 9에 제가 나와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아이폰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iOS 26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iOS 26이 뭐야 갑자기? 원래 18이었는데 18에서 어떻게 26이 되지? 라고 하실 텐데, 사실 macOS도 있고 iOS도 있고 iPadOS도 있고 watchOS도 있고 OS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OS들이 제각기의 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돼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버전 이름을 갖자라는 차원으로 모든 것들을 연도 이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카플레이에서 실제로 사용하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카플레이는 정말 좋아졌는지, 그리고 iOS는 이제 26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플레이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카플레이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음악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 볼 수 있죠. 음악 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되긴 합니다만 잘 됩니다만 음질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아쉬운 점이고요. 와이파이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와이파이의 대역폭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상당히 작은 부분만 음악 스트리밍에 할애를 해서 이 와이파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T맵을 통해서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죠.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핀치 줌이 안 돼. 이 핀치 줌 안 되는 건 너무 아쉽죠. 이거 말이 되나? 처음으로 이 핀치 줌을 개발한 게 애플입니다. 애플 말고는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 확대가 이렇게 하면 확대되는 게 지금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예전에 처음으로 누군가 하기 전에는 아무도 생각을 못 하는 거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확대라는 게 어떻게 직관적이야? 요거는 직관적인 그런 것하고 거리가 멉니다. 이렇게 하면 확대될 것 같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종이 같은 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보는데 이걸 확대해서 보고 싶을 때 종이를 이렇게 찢습니까? 이렇게 찢으면 확대가 되나?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대되는 요건 아주 묘한 인터페이스다. 그 전까지 이 인터페이스, 이 화면은 종이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 아이폰이 나오면서부터는 이 화면을 쫀득쫀득한 무슨 밀가루나 찰흙 같은 것처럼 느끼게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탄력 있는 유기체처럼 보여져서 이렇게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런데 자동차에서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엔 이 터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동차는 터치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자동차들의 대부분은 아이드라이브라든지 아니면 커맨드 다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돌려서 누르는 형태였습니다. 이걸 눌러도 아무 작동이 안 됐어. 그게 대부분이었어. BMW, 벤츠, 아우디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한 곳은 페라리인데, 페라리는 그런 식으로 터치 디스플레이를 만들어 넣었습니다. 어차피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한 8인치 정도 되는 터치 디스플레이를 넣었는데 드래그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도만 해도 너무 감지덕지였어. 핀치 줌 같은 건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정전식 터치 디스플레이가 없었고, 그때 당시는 감압식이라고 해서 누른 걸 감압으로 인지하는 거였어요. 스타일러라는 걸 사용해서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로 누르나 손톱으로 누르나 뭘로 누르나 똑같은 결과를 가져왔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로 누르면 막대기로 안 눌러집니다. 그래서 애플은 자기네가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이런 것들을 적용을 안 했단 말이죠. 그때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당연히 정전식 디스플레이가 보급되기 전이니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자동차 디스플레이 다 정전식이고 애플 카플레이를 제외한 모든 인터페이스가 다 줌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iOS 26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는 카플레이가 그 부분에서는 업그레이드가 안 됐지만 다른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니까 카플레이를 연결해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플레이 화면 조금 바뀌었네요. 조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인터페이스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약간 이게 투명 인터페이스, 글래스 UI라고 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바뀌게 되면서, 그리고 글래스 UI가 카플레이에도 그대로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글래스 UI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죠. 요 안에 아이콘들도 좀 더 디테일하고 그라데이션도 더 다양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단순화됐던 이미지가 지나치게 단순했다라는 얘기들도 했었는데 그에 비하면 조금 더 톤이 낮아진 느낌이에요. 너무 원색적이었던 부분이 그래도 전보다는 나아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메시지 앱의 디자인도 검정색 바탕이 초록색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이 카플레이에 있는 건 바뀌지 않았네요. 요거는 왜 안 바뀐 거야?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유튜브 뮤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라데이션이 싹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기한 건 카카오 내비가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쫙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 특이하네요. 아니, 카카오 내비가 이걸 앞서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자동으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아니죠. 지금 바뀌어 있는 중요한 점은 여기서 한 번 더 넘겼을 때 있습니다. 요거예요. 이게 지금 신기하다. 여기 보면 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아래로 드래그를 해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날씨라든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 둘, 세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관심사 선택해서 시작할 수가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거 편집하세요 라고 돼 있지만 여기서 편집이 되냐면 편집이 아직 안 돼요. 아무튼 지금 이건 위젯으로 이렇게 띄워놓을 수 있는 거고요. 위젯으로 띄워놓을 수 있는 걸 여기서 보면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하면 또 아이콘이 작아졌잖아요. 아이콘이 전보다 작아지고 네모가 더 조그만 네모에 들어가서 아마 최종 버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아이콘이 작거든요. 글씨보다 더 작은 아이콘이라니. 자, 여기 위젯을 보시면요, 여기 스택 1, 스택 2, 스택 3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많은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이 스택 1, 이 부분이 스택 2, 스택 3이에요. 그러니까 스택이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거야. 영어에서는 이 트럼프 같은 거 할 때 트럼프 카드 이렇게 쌓여 있는 걸 스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위젯 카드가 여기 쌓여 있는 거고, 그 아래쪽에 카드로 넘긴다는 겁니다. 시계고 캘린더고 그리고 투두 리스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스택 2, 그래서 스택 2는 날씨, 미디 알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위젯 화면만으로 심플하게 이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겠다 라는 건데요. 그런데 위젯이라는 걸 우리가 기대할 땐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여기 하나는 내비게이션이 떴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가 위젯을 쓰는 이유인데요. 그런데 카카오 내비를 여기다 띄우게 되면 이 위젯은 그냥 뜬금없이 전기차 QR 충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보이질 않아요. 이걸 눌러야 내비게이션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젯의 의미가 없고 버튼의 의미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카카오 내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지도가 실제로 뜨지 않고요, 오로지 버튼으로만 사용되고 있고, 요건 아직 미완성이다. 그리고 요 다음에 보면 카카오 내비 말고 카카오 맵도 있는데, 카카오 맵을 띄우면 버스, 지하철 등록 도착 정보가 나오는 그런 위젯이 있거든요. 근데 이 위젯은 지금 폰용이긴 한데 카플레이용으로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카플레이에서 길게 탭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길게 탭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길게 탭하는 인터페이스가 지금 작동되고 있지 않은 거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카플레이가 인터페이스 조금 바뀐 거 말고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기존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로지 큰 변화라는 게 이 위젯인데, 근데 위젯 중에서 쓸만한 위젯이 지금은 없다. 아직은 안 만들어졌고요. 카플레이용 위젯을 앱 개발자들이 빨리 만들어주시면 그럼 자동차에서 널리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 내비게이션 시장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자동차에서 카플레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을 누가 더 먼저 내놓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성패가 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애기 이거밖에 바뀐 게 없어 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이거 말고도 바뀐 건 더 있습니다. 진짜 황당한 건 아이폰은, 아니 내가 지금 지도를 보고 있잖아. 지도를 보고 있는데 전화가 오면 전화가 풀스크린으로 뜹니다. 전체가 풀스크린으로 떠서 와, 이게 말이 되나 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이러면 볼만하지. 이러면 볼만하죠. 내가 만약에 전화를 받기 싫다 라고 하면 여기 이런 식으로 뜹니다. 메시지가 오면 이렇게 뜨는데 눌러볼까요? 이런 식으로 오는데요. 모카 김광영 샤스파행님이 안녕하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답장할까요? 답장할까요? 하면 이렇게 탭백이라는 게 생겼어요. 탭백이 생겨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탭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를 알 수가 없네요. 모카 김광영 샤스파행님 답장 모카 김광영 잘 들어왔습니다. 메시지는 잘 받았어요입니다. 보낼까요? 네. 완료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옆에 색깔이 보이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요. 애플 인텔리전스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있어. 너 거기 살아있니? 모카 김광영 샤스파행님이 문제 있으면 약간 기운이 빠지네.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잖아요. 딴 걸 한번 사용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챗GPT. 안녕, 너 거기 있니? 너희 거기 있는지 확인하려고 연락했어. 안녕, 여기 있어. 어떻게 도와줄까? 너 왜 갑자기 반말로 해 근데? 미안해요.
그렇게 들리지 않게 할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챗GPT라든지 그록이라든지 이런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 애플 AI가 아직은 조금 밀리고 있다. 작년에 애플에서 WWDC 발표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애플 AI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서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많은 사람들이 애플이 요번에는 어떤 AI를 제공할 것인가를 두고서 많이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요번에 iOS 26 그리고 macOS 26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 AI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가고 AI는 지금 당장은 되지 않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AI는 더 발전할 것은 분명해 보이고 AI가 이 IT 업계의 혁신의 중심이 될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데 애플은 그 중심에서 지금은 조금 벗어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iOS를 공개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실제로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해 보면 이게 기대에 너무 못 미친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이 카플레이에서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iOS 26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느냐? 결론은 없다입니다. 그렇게 굳이 바꿀 필요가 없고요. 지금 사용하시던 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iOS 26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적어도 카플레이 때문은 아니고 나는 새로운 것들을 빠르게 접하고 새로운 기능들을 좀 적응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로서는 베타 초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 지금은 아직 업그레이드 하지 않는 걸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OS 26 카플레이는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살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영의 모카 소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